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좀 약간 봄을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개나리도 좀 하고 선생님도 화사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입은 지 벌써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입었으니까 꽤 됐습니다. 봄이 왔군요. 내일 되면 일주일 넘게 입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계절은 이제 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 꽃샘추위가 온 것처럼 만큼이나 네. 답답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본격적으로 이 헌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판결이 네. 도대체.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거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파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전에 선생님 어떻게 뭐 책 판매는 어떻습니까? 뭐 네. 괜찮다고 합니다. 출판사 말로는. 이거 뭐 2쇄에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세를 준비하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준비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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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에 의하면 그 저희 방송이 나간 뒤로 좀 더 잘 예, 팔린다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 확실하게 책을 뭐 판매를 위해서 네. 이 홍보를 하는데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는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세요? 다른 방송도 하긴 하는데요. 해요? 네, 여기만큼 이제 네. 아주 열심히는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화낼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 제가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게 이제 선생님의 다른 책들, 그뭐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나, 네. 뭐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나 이런 책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 아무래도 이론서니까. 네, 네. 그럴 때 댓글에 어렵다니까 더 읽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도전 정신이 생기신다고. 그런 것도 좋은 거죠.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네,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 네. 그리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그걸 돌파했을 때 네네. 얻는 게 많죠. 그 희열이 있죠. 희열이 있고 지식도 뭐 막 굉장히 많이 쌓이니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놓고 책을 탁 그 책꽂이에 놓고 그 어떤 이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빼서 이렇게 쭉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약간 사전 같은 심리학 사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가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빼서 이제 세대 심리를 본다든가.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진짜. 노인들 궁금하다 그럼 노인 심리를 본다든가. 노인 심리를 보는데 약간 좀 슬프더라고요. 네, 점점 씁쓸하죠.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인 심리는 고정된 게 아니고 네. 사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네. 유동적이다.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제가 써놨죠. 또 뭐 직업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계속 뭔가를 뭐 저처럼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한 거 유리하다. 아닙니까? 치매에 훨씬 예. 강하다. 강하다. 네, 그러니까 노년기가 됐을 때 사회 활동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회 활동. 네, 대인 관계, 사회 활동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줄어들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다 그 각자도 사시고 또 주위에 선물도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1인당 한 10권 정도씩 사셔가지고 주변에 두루두루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출판 기념회 한번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랬더니 꼭 하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판결이 네.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박근혜 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간단하고 네. 이게 계엄하는 과정이 합법이었냐, 국무회의 제대로 했냐, 그다음에 왜 국회를 막았냐, 네. 포고령의 헌법 위반이 있냐 없냐. 그건 뭐 간단한 건데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2월 말에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2월 말에. 그래서 야 3월로 넘어가길래 야 그래 그럼 3월 초지. 근데 지금 벌써 3월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주 금요일도 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 어제 나왔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3일 전이니까. 네. 지금 근데 언론에서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이러다가는 이거 왜 이러냐 도대체.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어요. 4월 18일이 이제 헌재 재판관 두 분이 명이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벌써 4월 18일. 4월 18일 얘기하니까 이제 아득하죠, 저희는. 야, 이건 뭐냐 도대체. 선생님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자, 이런 정도로 선고가 지연된다는 것은 의도적인 방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누가 방해하겠느냐? 네네. 뭐 그 헌재 안에서는 보수 성향의 새 판사가 예. 이제 방해를 하는 주축일 텐데 그 세 명의 판사가 개인 판단으로 방해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분명히 그 세 명의 판사한테 공갈이든 협박이든 회유든 예. 끊임없이 시간 지연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
탄핵이 기각될 게 명확했다면 오히려 선고가 빨랐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탄핵 기각이 아니라 참 인용 기각. 파면이 그러니까 5대 3으로 기각될 게 확실했다. 기각되기 즉 확실하다. 보수 판사 3명이 아. 기각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각한다고 했으면 그러면은 일찍 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근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거든요. 이 3명의 판사가. 네네네. 그 부담이 너무 되니까 기각하는 음. 건. 근데 탄핵에는 동의하지만 이런저런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선생님 위로가 좀 돼요. 아예 의견이 갈렸으면 끝냈죠. 그냥 5대 3으로 기각. 그러네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직은 찬성하지만 파면은 확실한 것 같은데. 찬성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야그 문장에서 그 점이 2개 찍혔어. 뭐 이거 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침표가 없잖아. 마침표가. 이 표현이 너무 과격해. 이거 좀 빼. 나중에 이거 혹시 문제될 수 있어. 등등으로 계속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보수 판사들한테 이 시간 지연을 요구한 세력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시간 지연 전술을 피도록 했고 이 판사들이 거기에 이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물론 크게 보면 최상목도 일조하고 있는 거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절대 임명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짜여진 건데 목적은 기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만약에 이왕의 기각이었다면 보통 이제 5대 3 얘기를 하는데요. 기각이었다면 이미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했을 거다.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협상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전원 합의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지금 판결이 또 그랬단 말입니다. 전원 합의로. 그러면 전원 합의로는 파면으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을 끌려고 요구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거는 예를 들어 윤석열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이나 최상목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헌재 판결 나면 승복해야 된다. 그렇죠. 헌재의 판결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는 안 따르거든요. 안 따르고 있죠. 지는 안 따라요. 따라야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성동이나 얘네들이 또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이거 좀 불안한 거죠. 우리 국민분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 늦어지는 데다가 쟤네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혹시 이게 진짜 3명 얻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직위원이 또 그럴 줄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직위원이 그 한때는 쟤네들한테서 구구 좀비들한테서 중국 사람이냐고 여기까지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직위원도 이럴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마음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선생님. 사실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의 검사나 판사들이 얼마나 허접한 인간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봐왔단 말이에요. 야, 저런 인간들이 있구나.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계속 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3명이 처음에는 합의를 해줬다가 막판에 지금 우리는 안 돼, 찬성 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다면 승복하라고 난리를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야 너희들 왜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냐 해서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면이 늦어진 걸로 봤을 때는 전원 합의로 파면을 정리를 해놓고 이게 이제 양쪽에 빌미가 없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로 봤을 때는 그 3명이 반대쪽으로 돌아서게끔 하는 뭔가 그런 작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또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 인간들이라고는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시간을 지연하라고 압박을 하는 세력. 그다음에 그 3명에게 반대를 하라고 돌린 그 세력. 이 세력이 누구겠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일단 내란 세력들이 가장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기각해주면 좋고 안 되면 시간이라도 끌어달라.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피선거권 박탈할 때까지 시간 좀 끌어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궁금해요. 왜 시간을 끄냐는 거거든요. 사실 또 이게. 그렇죠. 이왕이면 그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 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파면이 어쩔 수 없다면 시간을 네, 끌어라.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대선에 네. 그게 확정됐을 때 이제 인용하는 거죠 파면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26일인가가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요. 네. 다음 주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지금 상황이죠.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할 수 없도록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4월 18일설이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확실하게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하. 2명 퇴임한 뒤에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확실히 기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완전 기각이죠. 그건 뭐 기각이라고 한다는 봐야죠. 거죠. 그런 식으로의 음모도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도 마은혁 임명 안 하고? 네. 야 진짜. 쌍목이에 이제. 야 정말 뒷목 잡겠네요. 상목 때문에.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거고요. 네네. 일단 제일 유력한 것은 파면은 합의한 상태에서 야.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다고 그게 봅니다. 가장 높다. 저는. 예.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사실은 이제 네. 저도 이런 질문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네. 이 만약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뭐 이제 세상이 직위원도 본 마당에 그렇죠. 윤석열의 개헌까지 겪었는데 네. 무슨 일인데도 안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선생님한테 정말 이제 좀 결론 좀 나고 선생님 뵀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좀 그랬어요.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는 이게 기각까지도 상정을 이제는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0.0001이라도 아예 상상 안 하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사회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사실 기각을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이 미국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아, 또 뭐 한국의 일정한 합리적 보수를 스스로 자처했던 예.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각을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실 처음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네네. 탄핵소추안이 1차가 부결됐었죠. 예. 그래서 2차를 압박하기 위해서 네. 여의도에 한 2,300만이 모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완전히 포위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어요. 예. 그 당시에 뭐 한동훈이 착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일단 그런 거 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엄청난 규모로 쏟아져 나오니까 예. 그 흐름에 압도당하면서 그래 찬성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건 국민항쟁이에요. 자, 이 국민항쟁을 이렇게 강력하게 벌여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국민들은 거리에 좀 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극우 세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총동원을 하면서 1월 이제 3일 그 체포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네네. 1월달에 엄청나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키세스 때까지가 절정이었다고 네네. 본다면 그렇죠. 윤석열 체포가 되고 나서는 네. 그래 이제 기존 체제 내에서의 헌법적 절차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네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에 따라 처리되는 거를 한국 국민들도 기대한 거예요. 네네네. 체포 구속됐고 그 다음에 탄핵도 지금 인용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나가서 계속 거리에서 항쟁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갔고요. 오히려 극우 세력들은 위기를 느끼고 막 거리로 나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꼬라지를 보니까 예. 최상목도 최상목이고 얼마 전에 결정타를 날렸죠. 심지 지기현과 심우정. 두 투톱이 사고를 쳤어요. 이때부터 국민들이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게 좀 컸죠. 윤석열 석방이 좀 컸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거 우리가 확 열었습니다. 우리가 손 떼고 그냥 처리주길 기다려서는 안 되겠구나. 네네. 또 나가야 되겠구나 힘들지만. 그러고 계시죠. 그 당시에 제가 지방에 강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다 그거예요. 또 나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나가야 되겠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번 집회 때 한 100에서 200만이 모였어요. 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국민들이 뭐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투지가 꺾였다든가 그래서 그동안 거리에 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를
믿고 판결을 헌재가 해줄 거라고 네. 믿고 기대하면서 당연한 거니까요. 그게 네, 그다음에 또 검찰이 아무리 맛이 갔어도 맞아요, 네, 맞아요. 윤석열 풀어줄 줄은 몰랐던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희가 알아서 좀 해. 네.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볼게 일단. 음. 이러면서 안 나왔던 건데 그 인계점이 넘어섰어요. 예. 정원 사건으로. 그래서 그래서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 쏟아져 않습니까? 나오기 시작하셨죠. 지금. 자, 이걸 뭘 의미합니까? 기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네, 네. 엄청난 규모의 국민항쟁이 폭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투지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석방이 돼서 지금 100만이 네.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기각된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200만, 네. 300만 나올 수 예.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기각되자마자 음. 제2의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텐데요. 네. 제2의 계엄 성공은 불가능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군인들 있죠. 예, 예. 그 솔직히 미국 몰래 써야 되잖아요. 또 네. 트럼프한테 형님 저 계엄 때릴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럼 그러라 그러겠습니까? 음. 따라서 미국의 눈을 피해서도 계엄을 때려야 되는데 다 구속됐어요. 몰래 불러야 되는데. 다 구속됐어요. 네. 김용현도 없고 네, 핵심들이 노상원 무당도 없고. 무당도 없고 네. 그렇고 또 군인들이 1차 학습 효과가 있어요. 계엄 실패를 통해서. 예. 야 이거 잘못 괜히 명령을 받았다가는 반란군으로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군인들이 또 이번 1차 계엄 실패를 보면서 배운 게 있죠. 예. 계엄을 때려도 국회는 해산하면 안 된다. 어. 국회 막으면 안 된다. 정치활동 금지시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선관위 가면 큰일 난다. 네. 이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다 배웠고요. 네, 그리고 수거해도 안 된다. 이것도 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명령을 음. 고분고분 따를 군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번에도 안 따른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많이 그죠? 있었는데. 서강대교 절대 건너가지 그렇죠.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이번에 좀 다른 사람들도 아하. 이번에는 안 따를 거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100만을 진압하려면 예. 군인 거의 다 동원해야 돼요. 사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네. 군대에 엄청난 100만을 한 적은 없을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규모의 군경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다 문자 보낼 거 아니에요. 예, 예. 야, 하지 마라. 국민들 향해 총 쏘면 안 돼. 그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랬던 네, 것처럼 군인들도 그럴 거고요. 네네. 따라서 100만 규모로 시위가 벌어지고 항쟁이 벌어지면 진압을 못 합니다. 진압 못한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쟁인데 아. 이 전쟁도 하기가 쉽지 않아졌죠. 예. 네, 그동안 윤석열에게 이 전쟁을 지시했을 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감옥에 계시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감시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전쟁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니까. 네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기존까지는 기존 체제 인정.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해주길 기대했고 네. 검찰이 처리해주길 기대했지만 앞으로는 그 기대 없습니다. 예. 즉 체제 기존 체제 불인정. 으흠. 심지어 헌법재판소 이번에 해산될 수도 있어요. 만약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리고 검찰에 대해 맡기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사퇴 요구할 예. 겁니다. 윤석열 퇴진만이 아니에요. 음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항쟁을 벌려서 결국 윤석열 날아가고 국무위원 전원 날아가고 네네. 권력이 의회로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선생님 그거는 우리가 1월달에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그때 최상목 빨리 날리고 그렇죠. 의회로 권력 가져간다. 의회로 그랬죠? 가져와야 된다 빨리 네.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국민이 뽑은 선출된 권력들이 네. 장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최상목을 뽑았습니까? 네. 아무도 안 뽑았는데. 그럼 이제 비상 그렇게 갈 혁명 정부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내란 진압은 아주 강도 높게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제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에요. 이 법 체계, 제네 유지하면서. 체계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친일 쿠데타를 진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럼요. 그걸 이제 다 깨고 들어갈 거란 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싹 다 진압할 수 있다. 혁명적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국민적 요구가 분출할지 몰라요. 어허.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사실 뭐 그 과정에서 희생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니네들이 잘 처리하고 예. 순리대로 가자라고 했던 건데 그때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살인해도 소용없어요. 네네. 뭐 그 대선에서 못 나게 결정한 국민들이 그래 이제 그러면 딴 사람 내보낼게 할 것 같아요. 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황에 들어가고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이 항쟁적 상황
이런 상황을 국민항쟁을 왜 반기지 않는다는 거? 미국은 민주주의 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네네. 미국 그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독재 정권 전체가 날아가는 건 치명적이에요.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을 때 네. 지도자만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는 온전시켜야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혁명적 상황이 돼서 이 기존 시스템과 친미 세력이 통째로 다 날아간다. 아. 이건 엄청나게 치명적이죠. 밑둥이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 과정에서 국민항쟁이 반미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되게 싫어하죠 미국은. 예. 그래서 대체로 미국은 독재자가 문제가 생기면 날려요. 아하. 옛날에 이승만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장면 세우고 네. 또 장면이 바보 같으니까 박정희 세우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독재자를 교체하지 시스템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식민지 지배 내지는 제국주의적 지배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번에 혁명적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네. 내란 세력이 다 척결됐다. 어허. 그럼 한국에 대한 지배가 거의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지배 시스템이. 이건 바라지 않죠. 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 제도권 내에서 기존 체제 안에서 처리하라는 거죠. 이런 국민항쟁이 폭발하지 않도록. 네네. 그래서 윤석열을 체포했던 거고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도 통과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걸 만약에 날려버린다, 쉽게 무효화시킨다.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미국이나 극우 세력한테는 네.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벌여왔던 네. 우리 항쟁의 역사로 놓고 봤을 때 어유 기각됐구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럴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항쟁으로 가는 거고요. 항쟁으로 가면은 쟤네들은 이제 계엄으로 막든가 전쟁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이제 항쟁이냐 전쟁이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결국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실제 또 우리가 뭐 피를 보고 그런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국민항쟁이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네. 근본적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근본적인 높기 개혁을. 때문에. 이 큰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손 입장에서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더더군다나 파면은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이런 신화를 안다면 맞습니다. 대신에 예.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좀 해보자. 좀 안전한 사람으로 좀. 그러네.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을 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좀 날릴 수 있는 법적으로든 아니면 여론조사로 이건 진짜 어려운데 사실 뭐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암살까지 등장한 거 아니에요. 암살도 등장한 거고. 예. 좀 한동훈이 좀 빨리 떠서 그렇죠. 좀 비등비등하게는 안 되더라도 한 10% 차이 그렇죠. 정도만이라도 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10%가 뭐예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50대 10몇 나와요. 50몇 대 10몇. 양자 그러니까 대결. 너무 심하니까요 차이가. 네. 그 이렇게까지만 돼주길 바라는 거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시간만 벌어주기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마음대로. 그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선생님 그럼 저희 국민들만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네. 그쪽도 네. 속이 타들어갈 걸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말 안 자기네들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네. 아니 1년 전에 6.29 선언 해보려고 했는데 한동훈 내세워가지고 그 실패하고 네. 총선 실패하고 결국 이놈들이 계엄까지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네. 사실 계엄 실패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동안은 계엄 시도에서 성공을 다 했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처절하게 싸우지만 항상 계엄에 의해서 네. 군대에 의해서 좌절되지 싹 다 않았습니까? 정리를 과거에는. 했고. 근데 이번엔 그것까지 좌절시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한국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충격이었다. 충격이죠. 예. 안 되는구나. 계엄군 동원에도 맨몸으로 막아버리네. 네. 이렇게 되니 앞으로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맨몸으로 막아버려요. 네. 국민분들이 물러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보고 기함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너희는 그게 가능하냐? 한국 사람들은 우리 네. 같으면 절대 그거 못한다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인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막아버려요, 진짜. 맨몸으로 막죠. 그 한 분이 달려가가지고 장갑차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딱 달려와가지고. 네.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번에 한 60대 노인이 그 어떤 농성장에 편지를 돈 봉투를 아, 넣고 예, 편지 예, 쓴거 예, 보면 예. 뭐라고 나오냐면 기각되면 직업 때려치고 지금 네. 자기가 생계 때문에 지금 참여를 못 하는데 네, 이 맞아요. 항쟁에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그래 돈을 좀 보내는 네네. 건데 그동안 모았던 거 보낸다고. 기각되면 직장 때려치고 목숨 걸고 싸울 거다. 목숨 걸고. 그런 분이 많을 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이제 파면이 하도 늦어진 게 사실 완전 비정상 상황이 네,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완전 지금 뭐 비정상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갈래로 좀 갈라집니다. 한 갈래는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걱정해. 야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고 포기할 텐데 또 패배감, 좌절감 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막 이제 과격해지세요. 야 씨, 제2의 김재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나라도 가서 그냥 약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두 개로 그러니까 패배로 빠지느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네. 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헌재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다. 네, 헌재 위에 헌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헌재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한다면 그건 헌법 부정이에요. 헌재가 헌법을 파기한 거예요. 최상목보다 더 심한 거군요. 더 그럼. 심한 짓을 하는 네. 그러니까 헌재 위에 헌법이 있고요. 네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는 겁니다. 음.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죠. 네.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위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최상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만 먹고 결심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용산을 포위해서 네. 윤석열 밥과 술을 다 끊어버리면 돼요. 네. 못 들어가게. 네, 네. 예, 평화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래. 그 이제 나올 때 이제 윤석열한테 딱밤 한 대씩 이렇게 200만이 때리는 거예요. 200만 명이요? 예, 요 딱밤 한 대씩. 야. 아, 그러면 이제 뭐 200만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하여튼 퉁퉁 붓겠죠 멧돼지가요. 예, 어쨌든 멧돼지 포획도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하나로 안 끝나요. 내락 세력 전체를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 최상목이야. 네네네. 내란 내각. 그 다음에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오히려 뭐 우여곡절이나 좀 어려움, 희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완벽한 의미에서의 내란 진압과 예.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고생스럽겠지만 자, 그런 배심을 가지고 하려면 해라 기각. 네. 근데 문제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파면을 빨리 해라. 하든. 우리도 네. 그다음에 움직이게. 네. 이런 자세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게 사실 파면을 해도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윤석열 파면했다고 이게 끝입니까? 그럼요. 내란에서 이 시작일 뿐이죠. 내란 진압에서. 뭐 최상목도 있고 군대 지금 오늘 저희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얼마나 많은 지금 비리들과 네. 이 음모들 진짜 청산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연설 누가 말씀하셨더라.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네. 87년 체제. 이제 87년에 우리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래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한 다음에 생겼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의 등장에 대한 헌법적 제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87년에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독재 정권에 대한 제한 이런 거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국민 나고 법 났고 네. 법 나고 헌재 났지. 그렇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헌재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의사를 네, 대변해야 네. 돼요. 네. 왜 국민이 헌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네. 그게 참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검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헌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죠 항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헌재는 지금 뭐 자기들끼리 무슨 뭘 이렇게 수기 오래하지 말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이 요즘 이제 바빠지고 있어요, 선생님. 네. 역시 이제 헌재 기간을 이렇게 판결 기간을 늘려가면서까지 네. 한동훈을 띄워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큰손이 안 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게 이제 뜰 사람을 띄워야 되는데
워낙 사람이 이게 한동훈이가 좀 네. 사실 함량 미달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이 정도면은 미국이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동훈? 미국도 밀어주고 지금 보수 세력 상당수도 밀어주고 있고 뭐 대단히 많은 세력들이 밀어주고 네. 있잖아요. 근데 안 뜨는 것도 실력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안 떠. 안 신기하죠. 안 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가 그만큼 까면 안 된다는 까면 홍준표 안 된다. 표현대로 까면 안 된다는 게 문제고 한동훈을 가지고 대선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네. 미국도 알고 어. 뭐 보수 세력도 알 겁니다. 진짜 미국 입장에서 정말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고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예. 처음에 미국과 극우 세력이 예. 목적했던 것이 세 번에 걸쳐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 미국과 이 극우 세력은 예. 윤석열은 난리되 나머지는 다 살려서 수려가지고 국힘까지 네. 정권 재창출을 한다. 어허. 요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을 날라간 순간 한덕수 지지 선언, 최상목 지지 선언 미국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 딱 하나만 치자. 예, 요거만 도려내고. 그렇죠. 살짝 윤석열만 도려내고 네네. 나머지 다 살리자. 네네. 근데 국힘이 바보 같은 놈들이 윤석열하고 손절을 안 하고 같이 죽으려고 날뛰기 시작해서 사실 그게 날아갔어요. 네네.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국힘당의 많은 반 정도는 최소한 윤석열을 손절하면서 탄핵에 동참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요걸 가지고 다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새로운 보수 뭐 이러면서. 근데 다 같이 옥쇄를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자, 집단 자살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갔죠. 사실상.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뭐였느냐? 이제 목표 하향 조정되는 네, 겁니다.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비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대선 주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자. 주저앉히면. 그래서 그때 입만 열면 국힘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저렇게 지금 아니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욕을 하지? 권성동이 의회 연설할 땐가 예. 민주당 이재명 와 이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권성동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수박들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그냥 그야말로 사방팔방에 네. 개구리떼들이 우는 것처럼 1월, 2월 정도에 네, 계속 이재명 그랬죠. 대표를 막 맞아요. 욕하는 분위기가 막 뒤엎을 때가 있었죠. 요때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만 아니면 돼. 네. 그러니까 그것이 2단계다. 네,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정권 넘겨줄 수도 있어. 네. 하지만 이재명만 아니면 돼. 이낙연 좋아. 뭐 이런 건가요? 낙연이는 괜찮아. 낙연이면 괜찮은 게 아니죠. 너무 좋죠. 낙연이면 최선이죠. 네, 최선. 최선이죠. 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하. 안 죽어 근데. 안 죽어. 네,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느냐? 야, 아무리 해도 안 죽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어허. 하는 암울한 전망. 우리 쪽 말고 저쪽에. 그러니까 저기서도 이제 우리가 마치 헌재 기각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듯이 그렇죠. 이재명이 되면 어떡하지? 될 것 같아. 네, 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못 막을 것 같아. 못 막을 것 같아. 이제 그 단계 와 있다. 네, 그 단계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네. 자, 그 단계에 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이재명 대표를 그럼 길들이고 아. 주변에 껌을 막고 껍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불편하게. 껍딱지를 잔뜩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죄로 끝나는 사람들 있죠, 2명. 네. 정규죄와 조갑죄. 네. 어이와 아이긴 하지만. 그래요? 네. 조갑죄는 어이고. 제재 형제. 네네. 자, 제재 형제. 이 보수 농객들이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엄청 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이재명 약간 엄호하면서 최근에 좀 뜻밖이에요. 내 인터뷰를 해봤더니 굉장히 똑똑하다고 정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갑자기 찬양을 해서 찬양을. 윤석열이 나쁜 놈이고 이재명은 훌륭한 사람이다. 뭐 거의 그 급이에요. 정치인을 해서 그런지 굉장하다고. 이거 막안에서 토론할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규재가 네네. 이재명 대표랑 토론 한번 해서 감화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랬으면 진작 사람이 좋아졌겠죠. 네.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네, 진작에 생각이 바뀌었겠죠. 조갑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두 사람이 태도 전환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보자. 예. 우리가 쉽게 하면 대통령 당선될 때 조금이라도 기여해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힘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네. 한마디로 이제 우린 껌이 되자. 아하.
이재명 대표 몸에 찰싹 달라붙는 껌이 네. 되자. 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고 어허.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수박들이 난동을 부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아, 지금 한 자리 빨리 차지하자. 아, 내 지분을 좀 줘. 지분을 좀 줘. 어. 이런 이제 움직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그래서 거군요. 그 사람들을 최대한 달라붙여 놓으면 소위 통합이니 화합이니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거나 네네. 내란 세력 척결하려고 할 때 어허. 걸음걸음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약화시키자 네, 하는 네, 쪽으로 네. 서서히 이동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은. 아,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 물론 그 과정에는 사법살인도 있고 암살 시도도 있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제거를 예, 예.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것도 실패했을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예. 이제 그들 그런 입장에서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중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저는 이 정규제랑 조갑제가 한동훈을 갑자기 확 밀더라고요. 네, 밀죠. 얼마 전부터 확 밀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랑 조갑제, 네, 보수. 정규제 이렇게 다 확 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한동훈을 미네. 예, 그걸 보면서 이러면은 파면 이유를 생각하는 거네 얘네들이. 네, 그 한동훈 나대고. 네. 그럼 얘들이 파면으로 정리는 되긴 된 모양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지금 한 1, 2주 전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인터뷰 봤더니 대단하더라. 뭐 이런 거 나오고 조갑제가 지금 뭐 이제 뭐 사과 아니, 이재명이 기업 때렸냐? 헌재하면 다 우리 저 승복하자 이런 얘기하니까는 조갑제가 뭐 이재명이 계엄 때렸어?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지. 뭐 윤석열이 해야지. 야 이건 뭐 거의 우리가 해야 될 얘긴데. 그렇습니다. 예. 조갑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네. 그러니까 최근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어차피 아무리 띄워도 이게 대통령은 안 될 거잖아요. 안 된다기 못 되잖아요. 네. 이 까미 안 돼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뭘로 써먹으려고 그러냐면 네네. 이 잔당들이 있죠. 예. 내란 세력들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잔당들. 네네네. 내란 척결이 시작되면 대부분 막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승민도 살 거고, 예. 철수도 살 거고, 철수. 몇 명은 살 거란 말이에요. 철수. 예. 그런 사람들 끌어 모아서 아. 보수 세력 재편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축으로 한동훈을 내세우는 거죠. 한 축으로. 그 이유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멀리 보고 멀리 보는 이번에는 안 거군요. 되고 어차피 한동훈 갖고는. 근데 다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네. 요 끌어 모아 가지고 보수 뭐 대연합 재편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고 해도 이번에 후보를 세운다고 해도 네. 사실 뭐 이제 한동훈은 지금 국힘당에서 거의 뭐 배신자 취급을 받던데 네. 그래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집토끼야. 어차피 따라오는 거고 그렇죠. 중도를 확장하려면 사실상 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에 한동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안철수 정도. 네. 유승민? 이 정도인데. 다 안 되죠. 고만고만한 건데요. 네, 다 안 돼요. 그나마 이제 한동훈 정도가 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뭐 책을 내는데 뭐 엄청 많이 팔렸다 그러던데 그거 뭐 이제 한동훈 친척들이 샀겠죠, 다. 그런 거죠? 네, 가족들. 예, 선생님도 좀 친척들이 많아야 되는데 좀 책을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친인척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동훈 쪽으로 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약간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 암살이 아무래도 좀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각에서는 지난 그 56년 대선이었나요? 그 네. 민주당 신익희 후보 여기는 아마 후보 등록도 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가 아마 암살당했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암살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거 이상하죠. 네, 뭐 대략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건데 그런 거죠. 거의 뭐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이승만이 죽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재명 대표에게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 네. 지금 벌써 이제 뭐 진짜 방탄조끼라도 입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위험성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암살 시도가 일단 폭로됐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 그 위험성을 낮춘 측면이 있어요. 아, 암살은 말 그대로 몰래 해야 되는데.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암이니까요. 네, 러시아자의 권총까지 뭐 샀다. 구체적이긴 해요. 네, 진짜. 구체적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까지 이제 드러나면 이제 암살로서의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조심하실 것이고 네네. 또 경호도 강화될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은 이 암살을 시도해서 성공한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들이 낙담해서
집에 앉아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 미국이 그렇게 암살이 효과가 있었으면 한국에서 아하. 그 이후로도 계속했을 겁니다. 아. 근데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살려냈을까요? 네. 미국에서 살려낸 거 아니에요. 예. 왜 살려냈을까요? 현해탄에서. 예, 암살했을 때 파장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아.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항쟁을 통해 성장하면서 아하. 김구 선생 암살당하고 뭐 이런 거 다 겪었잖아요. 음. 그때마다 막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암살 사건이 터진다. 네. 그랬을 때 이 뒷감당을 네네. 미국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4.19 혁명이 왜 발발했느냐? 그 어허. 발단은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데 있어요. 예. 마산 앞바다에서 네. 그 고등학생 시신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폭발했죠.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아. 폭발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하. 유월항쟁은 기폭제는 또 누굽니까? 박종철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이한열 열사. 또 박근혜 탄핵의 기폭제는 네. 농민인 백남기 백남기 어르신. 농민의 사망 네.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그렇죠. 있고 백남기 그러니까 어르신. 정치 지도자의 암살은 더 크죠. 음. 파장이 훨씬 큽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자기들 기대대로 국민들이 좌절하고 낙담해서 패배하고 네, 집에 가서 이젠 돌아가자.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네. 뭐 국민항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카드를 한국에서 쓰는 건 그다지 쉽진 않다. 아.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 쓰는 거죠. 예, 그 지네 나라에서 네, 미국에서는 계속 암살을 해왔으니까. 트럼프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트럼프도 죽이려고 했죠. 케네디도 죽였고 옛날에. 케네디 죽였죠. 예. 네. 그런 게 있군요.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네. 이 아시아 이쪽에 이제 순시 한번 네. 쭉 한번 하려고 야 이거 잘 지내고 있어? 니네들 이거 똑바로 하고 있어? 네. 헤그세스라고 하는 놈인데요. 네. 이놈이 쭉 돌려가다가 한국은 안 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민감 국가 지정 정확하게.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훈련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한미 연합훈련 중.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래 기자 그 기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한국 갔다가 또 한국 뭐 내정에 간섭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제가 볼 때 그런 건 잘못된 기사라고 봐요. 네, 그럼 왜 안 오는 겁니까? 미국이 그런 걸 신경 쓰는 나라예요. 내정은 신경 안 쓴다. 특히 트럼프. 네, 트럼프가 남의 나라 내정 간섭 신경 씁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 발언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내정 간섭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쪽으로 차라리 좀 신경을 쓸지 몰라도 네. 트럼프는 개의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은 지금 관심사가 아니다. 특히 군사 부분에서는 네.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민감한 국가가 아니고 여기는 네. 무관심 국가. 무관심 국가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최대 주적으로 삼고 있는 건 중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게 칼빈 스노가 부산에 네네. 입항해서 북에서 뭐라 했어요. 네. 근데 이 칼빈 스노가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한 게 아니고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쪽 남쪽으로 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번에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쪽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치는 데서 압박하는 데서 한국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르면 오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중요도 자체가 좀 떨어지죠. 아하. 그래서 에이 뭐 안 가. 뭐 그다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아니야. 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와도 만날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 없지. 국방장관 감옥에 국방부 있죠. 장관도 없지. 대리잖아요. 네. 감옥에 있잖아요. 아하. 뭐 누구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지? 만나서 또 얘기한들 이것들이 과연 네. 임기나 보장되는 놈들일까? 또 우리 말을 잘 들어서 관찰할 수 있을까? 예.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게죠. 실력 없고 이렇게 중간에 뭐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놈은 상대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상대방이 힘이 세야지 약간 희열을 느끼나 봐. 그렇죠. 약간 급이. 예? 그 나라가 작든 크든가 상관없이 약간 뭐 핵도 있고 약간 좀 세고 좀 그죠. 이래야 그래야 만나려고 그러죠. 야 얘기 좀 해볼까? 근데 애가 뭐 지지율도 없고 이거 과도 정부도 아니고 대리들이고 대리의 대리잖아요. 대리. 예. 그냥 만나가지고 저하고 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상대할 대상이 없다. 한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북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
위협적 행동을 하겠다, 처절한 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등 그랬죠. 계속 성명을 내면서 네. 강경 대응을 지금 시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면서 북미 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건 뭐 다들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헤그세스가 왔는데 또 남쪽에 있는 이 극우 세력들 달래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랑. 예예. 그래가지고 공동성명 같은 거 발표했다 쳐요. 아. 근데 이게 북을 자극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귀찮거든요. 아. 그러니까 야 그냥 가지 마, 안 가. 그러니까 사고. 야 가서 만날 놈도 없고 괜히 북한 자극하지 말고. 가서 괜히 또 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네, 네. 발끈할라. 어. 그러니까 북쪽이 그 루비오 장관이 불량 네. 국가라고 부르고 그랬죠. 응원했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성명으로. 그렇죠. 바로 그냥 까버렸죠. 네, 그다음부터 루비오가 불량 국가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쏙 들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 주의를 줬을 거예요. 아, 자극하지 마. 자극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대화해야 되는데. 네. 네, 자극하지 마. 사실 그 얘기도 보니까 북한만 꼭 집어서 불량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루비오가. 그렇죠. 여기저기 여러 두루두루 섞어서. 얘기하다가 싹 나온 거예요. 네, 북한도. 북한도 나온 거예요, 그냥. 네. 근데 북한이 이거를 안 봐주더라고. 그렇죠. 언행 뭐? 조심해라 뭐. 불량 국가? 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극할 이유가 없다. 자극할 이유가 장기적으로 없다. 어쨌든 네. 만날 생각인데. 그런 게 있는 거군요. 이번에 그 이 관련해서 정말 재미난 뉴스는 그 USAID 이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없애버렸는데 VOA를 없앴다는 겁니다. VOA를 네, VOA도 없앴어. 대대적인 축소를 지금 명령한다는데 네, 거의 뭐 해체에 가깝죠. 뭐 없애려는 모양이에요. 지금 네. 그래도 돈이 안 나와가지고 네. 지금 뭐 사이트가 벌써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네. 근데 이게 VOA가 이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실상 한국 구구 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데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 같은 거를 하루에 하나씩 내보낸대요. 네. 근데 윤석열이 나온 날 뭐 그는 굉장히 뭐 강력하고 뭐 어쨌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댓글에 다 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는군요. 아주 구구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 방송이었어요. VOA가 그렇죠. 미국의 소리죠. 네, 맞습니다. 이거 날려버리네요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오콘하고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네. 내전 상황인데 네네. 네오콘의 세계 지배 수단을 이제 지금 이런 게 다 그런 건데요. 그때 작사를 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네. 거기에 네오콘이 다 모여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세계 지배 수단 두 개입니다. 군대하고 CIA라고 보면 되는데 음. 군대를 당장 날리기 힘들어요. 예. 네오콘의 아성인 군대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군대는 종전을 한 뒤에 날릴 겁니다. 예. 날리더라도. 그래서 트럼프가 어디에 먼저 공격을 집중했냐면 CIA 쪽이죠. 그래서 USAID 해체시킨 거고 예. NED 자금줄 차단한 거고 네. 이 미국의 소리 해체에 예. 들어간 거고 어휴, 큰 CIA 건데, 이거. 전원퇴직 받은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IA 쪽을 다 이제 거들을 내는 건데 한마디로 네오콘의 세계 지배 수단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거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권이 바뀌면 또 세계 지배를 시도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다 날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재건하냐. 이렇게 한 번에 다 날려버리면 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한국 언론에 무슨 얘기가 그래서 나오냐면 예예. 대북 인권 단체들 사실 이제 말이 대북 인권 단체지 북을 막 적대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예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미국의 돌격대 박상학 같은 애들요. 네, 박상학 같은 애들 예, 있죠. 예. 그런 단체들이에요. 예.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돈 받는 단체죠. 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오늘 엊그제 기사에 나왔어요. 돈이 없을 거예요. 진짜. 돈이 안 들어온대요. NED에서 돈 주고 수잔 솔티가 다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USAID, NED 이런 자금이 네, 끊기니까 네.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다 망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야. 자 그럼 VOA가 망한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야말로 지금 CIA 쪽 라인은 아주 아작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네. 끝나면 네네. 군대를 손보려고 그럴 겁니다. 에어컨에 이제 그다음 세계 지배 수단인 네. 그래서 군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예, 거의 예. 다가가고 있죠. 중동은 다시 좀 문제가 생겼지만 네네. 동아시아에서 북과 협상하면 여기도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사실 트럼프의 구상이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네. 종전하고 네오콘 세력은 완전히 이 기회에 끝을 보겠다. 뭐 이런. 선생님 이게 네오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대적이에요?
트럼프가.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핵심은 그거다. 간단해요. 돈이 안 돼서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군사안보 합체하고 연관이 없어요. 네. 금융자본가 월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 뭐 민주당은 사실 음. 군사안보 합체, 네오콘과 월가, 그다음에 제약회사 네. 이런데 거의 이제 자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네네. 근데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고요. 제조업 쪽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굴뚝산업. 네.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쪽. 그러니까 군수 산업은 해외에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네. 지배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요. 예. 금융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빼먹으니까. 이번에 많이 벌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맞습니다. 많이 벌었죠. 그 뭐 제약회사도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돈 퍼지면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얘들은 세계 지배에 엄청 관심이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러요. 이걸 다 묶어서 예. 세계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바이든이 떠들던 뭐 이제 소위 가치 동맹 네, 이게 가치 이제 동맹. 글로벌리스트들의 네, 이제 네, 네.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네. 아니 전쟁에서 나한테 돈을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이 안 된다. 자기네 쪽 세력한테. 그러니까 지네들한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넓게는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래야 돼. 네네. 아니 미국은 지금 부채에 짓눌려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뭐 국가 지금 부도 부도산 부도를 계속 지금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간신히. 겨우겨우 넘기고 있는데 이놈들은 미친 듯이 전쟁을 벌려가지고 네. 국가의 돈을 갖다 탕진하고 지네들 배불리고 그 돈을 지네 배만 불리고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때문에 미국이 망하는 거야.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이거는 미국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입장인 거예요. 네네.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건데 사실 뭐 네. 고립주의는 제한된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북미나 먹자, 우리 나와바리나 치자. 제한된 제국주의. 이렇게 후퇴한 제국주의, 현실적 제국주의. 현실적 제국주의. 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되겠죠. 거군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의 내전이 예. 벌어지고 있고 이 내전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벌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네오콘 세력이 70년 아하. 80년 넘게 미국을 지배해 왔는데 트럼프가 한 방 때렸다고 다 갑자기 죽고 항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트럼프가 빠른 속도로 밀어치니까 어쩔떨 해가지고 반격을 못하다가 예. 지금 전열을 정비해서 대반격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허. 그래서 뭐 테슬라 가서 막 테러하고 불 지르고 네네. 이런 것도 저쪽 네오콘 쪽에 사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저 서부지법의 불지른 놈들이랑 같은 그런 계열인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네. 이대로 질 수 없다. 미국 내 주류 세력이 누가 되느냐의 싸움인데 마가 세력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의 여파가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미치고 한국에도 미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지령을 따르는 네네. 사람들과 트럼프 쪽의 영향과 지령을 받는 사람들로 한국에서도 계속 격돌이 벌어지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조갑제나 네네. 이 정규제는 정규제. 이제 트럼프 쪽으로 붙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한동훈 이렇게 좀 쭉 한동훈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아무래도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쪽은 그동안 그토록 밀었던 네오콘 해리스와 쪽. 그쪽이죠. 바이든과 맞습니다. 네, 트럼프 안 되기만을 바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제발 좀 전쟁하기만을 바랬는데. 그렇죠. 야, 이번에 선생님 그 어제 나온 뉴스 정말 깜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옛날에 그 포격했다가 북한으로부터 포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준만큼 막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도발을 포사격하고 했죠. 네.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날아가가지고 날리고. 북한 쪽으로 막 일부러 가가지고 다 들리게 적을 포격해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쟁 도발을 그냥 와, 그 6월이더라고요, 선생님. 6월. 기를 쓰고 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계엄은 지금 12월 3일이었는데 무인기 보낸 건 10월이었고 이거 이렇게 했던 건 6월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이 네오콘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네.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켰어요.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거죠, 이건 다. 윤석열하고 같이 같이 한 거죠, 이놈들이. 짬짬해서. 야. 그러다가 12월 근방에 들어서면서 네네. 무인기를 보낸 시점에서 북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잖아요. 엄청났죠, 그때 경고가. 야, 미친 개를 키운 건 너희들이니까 어. 사고 나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예. 전면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다 포부대를 배치하잖아요. 휴전선에다가 바로 터지면 전면전 들어가려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징후를 읽고 야, 이게 전쟁 터지면 국지전 정도로 끝나지 않겠다. 예.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하.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빌미로 계엄을 때리고 한국 상황을
윤석열이 완전히 장악하게 만든다면 한국을 이 우크라이나 파병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상. 아, 파병을 위한. 네, 우크라이나가 네.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네. 그 목적이 컸어요. 북과 직접 전쟁하려는 목적보다는. 근데 북이 그런 장난질을 치는 순간 바로 미국과 전쟁하겠다, 전면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뜨거운 거군요. 뜨거운 한 거죠. 성렬아 안 될 것 같아. 참어. 그러니까 성렬이가 못 참아 형님 그러면서 이제 저지른 거 아니에요. 네.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못 참아 형님 그럼 지들끼리 막 하니까 네. 골드버그가 야씨 어떻게 된 거야? 말 안 해줘? 이렇게 된 거군요. 6월에 그런 짓은요 미국 허락 없이 못 해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그 NLL 근방에서 헬기를 그렇게 날린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허락 없이 그거 못 합니다. 큰일 나죠. 그건 미국과 같이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입장이 전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입장이었다. 네, 전면전 아닌지라도. 예,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구구화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언론 보도에서 한국의 구구가 880만 명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후로는 계엄에 대한 지지 여부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13%나 18% 나온답니다. 네. 또 이걸 이제 한국 국민으로 치환을 해보니까 한 880만 명.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청소년 구구화,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구구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실제로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는 좀 과장된 수치라고 보긴 하는데 청소년 구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겠습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윤석열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꼼짝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때릴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히틀러가 나오면 이제 어린 히틀러겠죠. 나오면은 그러게 아버지 말 잘 듣지 그랬어. 뭐 이런 식의 진짜 문제 있는 엄마였어요. 또 아무 도움 안 되는. 네, 아무 도움 안 되고 오히려 분노만 부추기는. 네.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그 가정 환경에서 뭘 배웠냐?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는 걸 배웁니다. 야. 힘센 아버지가 엄마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 때리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어린 시절에 이미 배운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를 키웠겠죠. 무력감과. 자 그러고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히틀러가 그 당시에 나치 쪽에 유행했던 게 사회진화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세계도 동물 세계랑 똑같다.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한다. 네. 자 히틀러가 그 이론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와 자기가 살아온 세계죠. 똑같죠. 네. 똑같으니까 처맞고. 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웠죠.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 흡수가. 나치 이데올로기. 네.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히틀러가 정말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네네. 또 어머니로부터도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 자랐어요. 예. 그러면 히틀러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을. 네. 네. 강한 사람이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사회생활할 때 극우 이념을 접해요. 사회진화론 같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인간은 동물과 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 청소년들이 극우화에 쉽게 심취하는 국우화 이념에 심취하는 데는 심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이고요. 너무 화가 나 있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로 네. 무력감도 심하고 따라서 극우 이념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는데 딱 그러고 어느 날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맞죠. 맞기는 네, 한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런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극우 이념은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민주주의 이념 같은 거는 웬 꿈 같은 소리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구만. 우리가 경험하기론. 지금 봐도 그렇죠. 지금 봐도 야 무슨 윤석열이 석방되는데 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교육이나 뭐나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사회가 건전해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어릴 때 자식들을 잘 키우는 사회가 건강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조건이 돼야 청소년들이 마음이 분노, 무력감 이런 거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사랑과 뭐 이제 아량, 뭐 친절함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을 때 극우 이념 들어와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걸
짜증나고 재미없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면 자극적이고 혹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소년들 보면은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어떤 극우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아, 그 극우적 쇼츠 이런 거 만드는 애한테 왜 네네. 만드냐? 재밌으니까 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어허. 그다음에 뭐 이 친구들이 더 세고 과격하고 도파민도 돋는 그런 얘기에 쏠린다. 아. 이것도 정서적으로 안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실 또 민감한 시기니까 또 청소년기에는 또 그런 게 또 흡수가 또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반대로 그래요? 반대로 어허. 사회가 건전하고 심리 상태가 건강하면요 이런 거에 안 꽂히고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세상을 좀 바꿔서 살아보세요 하면 청소년들은 안 그러고 아니야 이상 사회 만들어야 돼 대동 세상 해야 돼 이러는 게 청소년들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보면 혁명가가 청소년식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청년기에 네, 그렇죠. 늙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것, 새 것, 정의로운 것을 민감할 때가 청년기거든요. 원래는. 근데 사회가 병들면 사회가 병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병들면 거군요. 청소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극우 이념에 더 심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내란 진압에 성공하고 네. 사회 대개혁에 성공한다면 청소년들이 달라지겠죠. 네. 우리도 이제 앞날이 보장돼 있어. 어허. 생존 불안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돼. 또는 뭐 집에서 부모님들도 여유가 생겨서 네.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괴롭히거나 이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음. 이러면 마음이 풀어져서 극우 이념 같은 거 보면 짜증나는 네.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극우는 자연히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를 죽이는 방법은 극단주의를 제거하는 방법은 결국 사회 대개혁이에요. 사회대 개혁. 네. 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국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란 진압을 반드시 해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촛불에 함께 우리 청소년들과 손잡고 얘기하면서 깃발 하나 쥐어주세요. 좀 깃발 그 춤추는 거 아주 대단하던데요, 아주. 네,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싸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